(1863년경) 한인들은 기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의 조선인 우대책은 새로운 땅을 찾는 한인들에겐 생존의 발판이었죠. 그 이후 새로운 삶을 위해 수많은 한인들은 조선을 떠났습니다. 여기는 연해주의 중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두만강을 넘어온 우리 농민들은 항만 도시인 이곳에 처음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고려인 또는 까라이스키로 불리는 우리의 한민족이죠. 함경도 농민으로 이루어진 13가구가 최초로 러시아에 정착하면서 연해주는 독립운동가의 활동 무대로도 확장됩니다. 연해주 핫산 지역의 지신허에 극동아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을 이루고 살던 이들은 초기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얻어 연해주 각지의 한인 사회를 발전시킬 만큼 주류 사회를 형성해 갔습니다. 140년 전 개척리 고려인의 거리로 불렸던 이 포그라니 치나야 거리에 정착했던 한인들은 1911년 봄 러시아 당국에 의해 장티푸스 근절을 이유로 강제 철거됩니다. 쫓겨난 한인들이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신한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옛터만 남았지만 이곳은 연해주 항일 운동가들의 아지트로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가를 다 지나고 공동묘지도 지나서 바위 등에 굴이 붙어있듯 등성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신한촌이다. 신한촌은 나무로 건축한 러시아풍의 작은 집들이었다. 초기엔 크라스키노와 지시너 일대에 정착했던 한인들이 점차 북쪽으로 권역을 확장하면서 1925년엔 25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여긴 연해주 남단에 위치한 크라스키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이자 최초의 한인 정착지인 지시너가 있던 곳이죠. 이곳엔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단지 동맹비가 있는데요. 11명의 동지들과 왼손 약지를 끊어 대한독립을 맹세했던 안중근 의사의 다짐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가락을 끊어 같이 맹세를 하고 그것을 증거로 남긴 다음에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떻소? 한편 신해 혁명의 거점 도시였던 상해 또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아시아의 진주, 동방의 파리 등으로 상해가 서방에 알려지면서 각국의 혁명가가 모여들었는데요. 한인 역시 1910년경 1000여 명 남짓 이주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이미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한 상해의 외탄. 국내와 각지에서 활동하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황포강을 통해 상해로 집결했습니다. 황포강 서쪽엔 공공조계와 프랑스 조계가 자리 잡았는데요. 1910년대 당시 일본이 개입할 수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이곳에 한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1919년 프랑스 조계의 보창로 325호에 독립임시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임시정부가 상해를 탈출할 때까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조계 지역은 국제 열강을 비롯한 각국의 외교기관, 교회 등이 있어 세계의 정세를 빠르게 접하는 외교의 공간이었습니다. 상해 기독청년회, 교회 등에서 한인 청년들은 정보를 교환하며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당시 모근당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장소였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여운형 등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신한청년당을 결성합니다. 모든 식민지의 요구에 대해 자유롭고 편견 없으며 절대적으로 공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국제질서 재편에 주목하며 외교력 강화를 통해 해방의 실마리를 마련코자 거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전승국들이 모이는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독립을 호소하는 것이었죠. 신한청년당은 파리까지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비밀리에 연해주와 만주, 상해와 경성 및 부산, 동경 등 각국으로 여운형, 선우혁, 김철, 김순애, 조소왕, 장덕수 등을 파견해 모금을 해옵니다. 자금이 모이자 신한청년당은 영어에 능숙한 김규식을 국가대표의 지위를 부여해 상해에서 파리로 파견합니다. 김규식의 한국 대표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연합국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1919년 1월 개최돼 1920년에 종료되기까지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한국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규식은 끝내 울분을 쏟아내게 되죠. 사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그 누가 섬으로만 알았던 머나먼 한국을 걱정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 20만 명의 동포가 거주했던 연해주는 외교와는 다른 무장투쟁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연해주 한인사회를 이끌었던 최재형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해방투쟁을 지원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고 축적한 사재를 털어 의병을 조직하는 등 연해주 독립운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엔 고려 공산당을 설립해 전투적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러시아 적군과 백군의 전쟁 중 일어난 4월 참변으로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 제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두 차례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부패한 차르 체제를 볼셰비키가 장악하면서 공산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한 혁명이었는데요. 당시 이동휘는 러시아 혁명의 파도 속에서 사회주의 하는 것이 곧 반일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를 따랐던 연해주 공산당 고려인들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연대해 반일, 반제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항일 투쟁을 펼쳤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의 선봉에 서서 총사령관으로 전투를 벌였던 홍범도 장군, 그리고 시베리아의 전설로 불린 김경찬은 고려 혁명군의 대표적 인물이죠. 하지만 한인사회당 활동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볼셰비키 대 차르의 적백 내전 중 백군과 일본군이 한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이죠. 한인사회당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백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에 의해 처형됩니다. 내가 13보를 걸은 것은 조선이 13도였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각 도에서 공산주의의 씨가 훌륭한 꽃으로 펴라. 한국의 젊은이들, 이 꽃을 손에 들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라. 이 해방은 너희들의 자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조선 독립 만세, 소비에트 만세, 볼셰비키당 만세, 세계혁명 만세.
독립을 외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정부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물 터지듯 정부를 설립합니다. 여러 임시정부 중 가장 먼저 수립된 곳은 무장투쟁을 중시한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였습니다. 문창범, 이동휘, 여운형 등이 주축이었죠. 상해에선 김규식을 파견한 신한청년단과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프랑스 조계의 독립임시사무소를 차리고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뒤 공화정 체제의 임시정부를 건설합니다. 국내에선 현재 경복궁역이 있는 곳에 국내 지도자들이 모여 한성 정부를 선언합니다. 종교계와 유림이 정부 수립에 나섰고 국무총리 총재인 이동휘가 집정관 총재인 이승만이 올랐습니다. 당시 미주 동포 사이에서는 이승만의 영향력이 강해 해외 동포들은 한성 정부에 많은 정통성을 부여했는데요. 이승만 또한 집정관 총재이지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녀 안창호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제도이고 한성정부는 집정관 총재 제도이며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직명이 없으므로 각하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시면 이는 헌법 위반이며 정부를 통일하던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마시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창호 씨, 우리가 정부 승인을 얻으려고 전력하는데 내가 대통령 명의로 각국에 국서를 보냈고 대통령 명의로 한국 사정을 발표한 까닭에 지금 대통령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겠소.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있을 것이며 그 책임이 여러분한테 돌아갈 것이니 떠들지 마시오. 스스로 대통령이라 칭하며 윌슨에게 신탁통치 청원까지 한 이승만 때문에 신채호마저 격분합니다. 차라리 나 죽이구려. 미국에 편안히 들어앉아 위임 통치나 부탁하는 이승만을 어떻게 수반으로 모신단 말이오.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 아니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란 말이오. 경로한 신채호는 결국 북경으로 떠났지만 연해주와 상해의 인정은 통합의 길로 향합니다. 3.1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저마다 생겨났던 정부 조직은 독립운동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의해 1919년 9월 11일 대한국민회의와 한성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비록 외교노선과 연해주 항일투쟁의 갈등이 임시로 봉합된 불안감은 있었지만 통합정부는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합니다. 임시헌법이 정한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국무총리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 것인데요. 임시정부 통합 과정에서 이승만을 합류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내각 역시 한성정부 체제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단일 대우를 만들게 됩니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하오리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오리다. 우리 민주 독립을 확보하리다. 우리 조국을 광복하오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 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